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낳으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자녀 카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자녀가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한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3명 이상, 4명 이렇게까지 많지 않아도 2자녀 이상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거에 완전 동의하실 거예요. 또 저희 아이가 한 돌쯤 됐을 때 큰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차 백미러에 아이가 앉아있는 거를 보면 카시트에 앉아있는 모습이 참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데 저 아이가 나이가 없으면 고아가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다시 동생을 낳아서 아이에게 핏줄이라는 걸 만들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게 되죠.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또다시 멘붕이 옵니다. 물론 갓난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두 아이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이게 형제 자매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모두 두 아이가 오케이 하는 경우가 정말 없죠. 한 아이는 좋다고 하면 다른 아이는 나는 별로라고 합니다. 음식 하나를 만드는 것부터 이런 곤란함이 시작이 돼요. 큰 아이는 이 장난감, 국민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둘째 아이는 국민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둘을 낳았는데 정말 다른 생명체 둘을 낳았다는 것, 그것에서 멘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낳으면 외롭지 않고 피부치가 있어서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성향이 안 맞으면 이거는 원수 같은 아이를 낳은 거죠. 집에서 둘이 투닥투닥대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 끈끈한 그런 혈육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친구들한테는 나가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친구들과는 별 트러블 없이 지내는데 돌아와서 자기 형제 자매와는 막 싸우고 막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의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특이한 게 한 아이는 아빠 성향을 담고 한 아이는 엄마 성향을 담았어. 그런데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이상하다.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서로 기질이 다른데 기질이 서로 다른 것에 감사하고 재밌어하고 이러면서 크게 다투지 않는데 저 아이들은 왜 그럴까? 이거는 내가 당신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고 본인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는 궁금증도 생기면서 정말 맞지 않는 아이들을 보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저한테 와서 이러잖아요. 누나가 어떻게 했다, 동생이 어떻게 했다, 쟤는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 싸움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 나한테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이제 보기 지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더 많이 화를 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 하나 맞지 않는 남매, 자매, 형제를 기르는 게 어렵다는 생각 많이 들죠. 저도 굉장히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는데 맞지 않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남보다 더 이해가 안 돼, 이런 상황들도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형제 자매를 낳아준 게, 여럿을 만들어준 게 잘한 일인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제 제발 그만 싸워라, 지겹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쯤 이제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집에 약간 감금 아닌 감금이 되었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갑자기 엄청 늘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싸우던 아이들이 더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서로 기질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들끼리 계속 쿵퉁탕퉁탕거리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을 가졌구나. 저 누나는 저런 기질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 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도 싸우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싸우는 거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우죠. 싸우고 부딪히고 그 싸우는 부분은 사실 한 가지잖아요. 부부도 그렇듯이 한 가지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또 그 이유, 또 그 이유. 그런데 바뀌지 않아서 또 그 이유로 부딪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을 지내다 보면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원수를 낳아서 정말 이게 진짜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한때 들었었거든요. 차라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길 좋아하는 큰애한테는 어쩌면 동생이 없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밖에서는 어찌됐든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이들은 특히 아이 성향이 많아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친구들 중에 60, 70% 이상이 아이 성향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꾹꾹 누르고 자기 성향을 딱 안 보여준 채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는 어쨌든 내 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죠. 그럼 그 표출을 하면서 형제 자매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누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동생 때문에 못해 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불만이 생겨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딪힘이 어쩌면 아이들을 더 동글동글하게 깎아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요즘 서로 친구들 간에 갈등을 겪을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학교 폭력까지 이어질 정도로 정말 작심하고 아이를 괴롭히는 그런 아이들 이외에는요, 서로 친구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그렇게까지 맺을 이유를 모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거를 안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법을 못 배운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다든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친구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예전처럼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손절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조금 친구를 이렇게 지내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틀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공부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전 같으면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막 놀면서 그런 사회성을 길렀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 끝나면 학원 가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사회성을 기르는 게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회 안에서 공부로 인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꾹꾹 누르고 있던 자기 기질을 집에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구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기 기질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 누나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 누나는 손절할 수가 없는 관계죠. 어찌됐든 그대로 가야 되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 간에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사람하고 이렇게 깊이 있고 끈끈하고 정말 지긋지긋한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집에서 형제 자매와의 다툼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제가 그런 느낌이 들고 나서는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배우고 성격들을 형성해 간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깊이 있는 이해관계가 어려워지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형제 자매 관계가 더 그렇게 끈끈하게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자기의 성격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역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또 싸우고 끙끙대고 하는 아이들 보면 아휴 저 원수가 따로 없다 지겹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저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 내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원수를 낳았다 싶을 때는요, 원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가 뒤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